아는 척하기 좋아하는 세 남자의 정신없는 수다 방송 원주 아는 척. 저희는 오늘 문화리 공간 5.3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주 아는 척 조은재입니다. 조욱인입니다. 김정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아우 반갑습니다. 이 저희 소개는 인사는 드렸지만은 저희가 누구냐? 뭐 처음 보시는 분들이 아마 더 많이 계시지 않을까 싶어요. 맞아요. 그래서 좀 간단하게 좀 저희를 소개하고 좀 먼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저희가 이제 원주 청년 생활 연구회라는 단체에서 이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원주 청년 생활 연구회라는 단체가 어떤 단체인지 국인 씨가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네. 좋습니다. 저희 원주 청년 생활 연구회는 2017년에 네. 부터 이제 활동을 시작한 단체이고요. 그래서 원주에서 청년들과 함께 뭐 다양한 청년들이 원주의 청년들이 어떻게 사는지, 그리고 원주 청년들이 원주에서 더 잘 살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할지, 이런 것들을 함께 고민하면서 원주 청년들의 이야기를 모으는 포럼을 진행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원주 청년들을 위한 교육을 또 진행하기도 하고, 그리고 뭐 또 원주 지역뿐만이 아니라 원주 다양한 원주 밖의 청년들과 함께도 교류를 하면서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뭐 주로 이야기를 모으는 활동들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희는. 맞아요. 주로 이제 포럼 같은 걸 좀 많이 열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좀 지역에 사는 다양한 청년들 이야기를 좀 듣는 그런 작업들을 많이 했고, 그렇게 좀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도 이제 그동안 들은 이야기를 바탕으로 우리 나름대로의 또 생각이나 고민 이런 걸 좀 지역 사회와 함께 나누고 싶다. 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올해 초부터는 저희가 사실 그동안 생각만 하다가 실제로 옮기지는 못했었는데, 이제 올해 한 초부터 이제 기획을 해서 올해 중순부터 이 팟캐스트 원주 아는 척을 시작하게 됐어요. 또 원주 아는 척이라는 팟캐스트 저희가 네. 몇 차례 많이 진행하면서 네. 원주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굉장히 다양한 주제를 다뤘어요. 뭐 카페에 대한 주제도 다루고, 뭐 중앙시장, 미로시장의 맛집, 아니면 뭐 문화도시에 대해서도 한번 다뤘었죠. 그렇죠. 뭐 캠프롱을 다루기도 했었고요. 뭐 캠프롱의 역사 막 이런 걸 막 저희가 다 파헤쳐 보기도 하고, 맞아요. 별걸 다 다뤄봤습니다. 원주에서 농구, 축구, 야구, 맞아요. 구기 종목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보기도 하고. 사실은 저희가 이제 제목을 원주 아는 척으로 지은 것도 저희가 이제 다양한 분야에서 좀 넓고 얕게 아는 거를 좀 좋아하고 아는 척하기를 좋아하다 보니까 그렇게 지었는데, 별의별 주제를 다 다루면서 그러니까 이렇게 돌이켜 보니까 진짜 온갖 주제를 다 다룬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게 좀 자유분방하게, 사실 좀 아무 말 대잔치인 경우도 있었고, 좀 마음껏 좀 아는 척을 좀 해봤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사실 저희가 그렇게 좀 저희끼리 좀 조촐하게 취미 삼아서 그렇게 좀 진행해 오던 팟캐스트였는데, 저희가 이번에 아주 특별한 기회를 맡게 됐습니다. 근데 바로 이 문화리 공간 5.3이라는 행사와 함께 문화리 팟캐스트 포럼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바로 이 프로그램이 문화리 팟캐스트 포럼입니다. 정호 씨, 네. 일단은 하나하나씩 짚어보죠. 좀 낯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이 문화리 공간 5.3이 어떤 행사인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저는 이름만 들어봤어요. 사실 제가 문화리 공간 5.3이라는 행사가 전에도 있었지만 이 행사를 참여한 게 처음이라서 이번에 그래가지고 저처럼 이 행사가 있다는 거를 알고는 있었지만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주시는 기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대부분 뭐 이제 다른 시민분들 중에도 그러신 분들 꽤 계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름은 들어봤는데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다, 뭐 이런 분들이 좀 계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보면은, 사실 원주가 그동안 이제 문화도시를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한 몇 년 동안 계속 노력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행사를 좀 많이 열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뭐 원주 그림책 시즌이라는 게 이제 시즌별로 계속 이어졌었고 몇 년 동안, 그 다음에 이제 작년에는 문화리 공간 이제 4.3이라는 행사. 이때 이제 문화리라는 이름을 아마 좀 들어본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올해 이제 이런 문화도시의 일련에 있던 흐름과 이제 변화를 좀 종합하면서요, 올해 또 원주가 문화도시로 이제 지정됐잖아요. 그렇죠. 이제 작년 말에 법정 문화도시로 지정이 되면서 올해 그 첫 해를 맞이하게 됐죠. 어떤 염원하던 이런 문화도시에 지정된 만큼 이제 시민들과 좀 이런 좀 축배를 드는, 좀 함께 좀 기쁨을 나누는, 경사를 나누는 그런 자리가 또 이제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뜻깊은 행사였군요. 그렇죠. 이걸 또 시민들과 좀 공유하는 어떤 전시 기회, 그것이 바로 문화리 공간 5.3이다. 왜 5.3이냐?
이 5는 이제 5번째 전시다. 이번 전시 기획이. 시즌제에서 그렇죠. 계속 이어져 온. 네, 시즌 5다. 뭐 이런 느낌인 거죠. 그리고 3은 이제 장소가 3번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문화리 공간이 올해 펼쳐진 이곳이 3번째 장소다. 해서 이제 5.3이라는 이제 이름을 갖게 된 건데 이번 행사에서는 이제 그림책 관련 전시 체험이라든지요. 뭐 이제 IM 현화, 이제 문화 툴킷 같은 이런 시민 참여로 좀 완성된 작품 같은 거를 여러분들이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디서 볼 수 있느냐? 뭐 여러분들 원주에 좀 오래 사신 분들은 뭐 이 장소를 좀 아실 것 같아요. 학성동에 있는 옛 법원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곳이 법원 장소인가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렇게 법원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 네. 앞에 놓여져 있는 앞에. 이런 것들도 네. 다 보세요. 의미가 있군요. 네, 저희 여기 뭐 아직 패널도 다 남아 있습니다. 뭐 검사, 피고, 변호인 뭐 이런 것까지 아직 다 남아 있을 정도로 법원의 흔적을 지금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이 옛 법원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분위기가 좀 색다르지 않나요? 네, 여기서? 그러니까요. 저는 이 공간에 처음 와봤는데 항상 뭐 법원 하면은 무실동에 있는 법원만 생각했지. 그 아주 세련된 청사 새로 지은. 새로 지은. 근데 이 법원 같은 경우에는 뭐 중앙시장 가는 길에 버스 타고 지나는 정도. 맞아요. 로만 생각을 했었는데 들어와 보니까 아직도 이렇게 법원의 모습이 그대로 남아 있으니까 흔적이 아주 여운이 남아 있죠. 약간 조금 위압감 같은 것도 드는 것 같아요. 뭐 잘못하셨나요? 피고를 여기 앞에 놨으니까. 공교롭게 거기 앉아 계시네요. 그러니까요. 제가 기소라도 해야 될 것 것처럼. 네. 확실히 이런 공간이 아직까지 그 원형을 많이 유지하고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정호 씨가 느꼈던 것처럼 아직까지 그런 분위기는 조금 느낄 수 있는 거인 것 같아요. 한 10년 됐잖아요. 사실 뭐 여기 법원이 이제 법원으로 쓰이지 않게 된 지가. 그쵸. 그런데도 아직까지 좀 이런 뭐 잔재라 그래야 되나? 뭐 어쨌든 이런 잔상이 좀 남아 있어서 좀 법원의 느낌을 받게 되는데 사실 저희가 또 언제 이런 곳에 와보겠습니까? 맞아요. 법원 같은 곳에. 뭐 이게 오는 게 좋은 건지도 잘 모르겠고 자주 와보는 곳이. 그래서 좀 이색적으로 이번에 좀 색다르게 좀 문화리 공간 또 펼쳐본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작년에도 문화리 공간 4.3 행사도 이 법원에서 이루어졌는데 이렇게 옛 법원이 옛 이런 행정 공간 같은 경우를 이제 시민들을 위한 어떤 문화 공간을 좀 탈바꿈시켜서 좀 이렇게 시민들의 품에 좀 안기려는 이런 움직임들, 뭐 캠프롱부터 해서 계속 좀 이어지는 그런 일환으로 봐야겠죠. 그렇죠. 네. 계속 이런 공간이 그냥 방치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과 함께 어떻게 새롭게 활용할 수 있을지 또 그런 것들을 계속 고민하는 이 모습 자체가 문화리 공간 5.3이 줄 수 있는 의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좀 공간도 굉장히 좀 색다릅니다만은 이번에 이제 문화리 공간 이제 5.3은 주제도 상당히 좀 이색적입니다. 이번에 주제가 바로 놀이예요. 놀이요? 네, 놀이. 우리는 늘 놀고 싶다. 이 메인 주제입니다. 네. 법원에서 놀아도 되나요? 네. 사실 어떻게 보면은 법원하고 놀이 이 약간 맞는 건가? 전혀 사실 다른 것 같은 주제인데 이 하나의 행사로 이제 합쳐졌습니다. 공간과 이 주제가. 네, 그러면서 굉장히 좀 색다른 그런 면이 있는 건데 일단 어쨌든 놀이라는 주제, 이 놀이를 딱 들었을 때 정우 씨는 뭐가 먼저 떠오르세요? 저는 뭐 이 행사의 주제가 놀이라는 걸 딱 들었을 때 이 행사가 그러면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인가? 라는 생각이 좀 그럴 수 들었어요. 있죠. 왜죠? 아이들이 많이 하는 게 보통 놀이잖아요. 보통 뭐 공기놀이, 소꿉놀이, 아니 뭐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뭐 아이들이 와서 여기서 책도 읽고 뭐 소꿉놀이도 하나 보다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약간 문화리 이 이름도 약간 좀 아이들이 약간 좀 뭐 친숙하게 다가오는 그런 이름 같기도 하니까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약간 국인 씨는 그럼 놀이하면 좀 어떤 생각 드세요? 저는 약간 놀이 아니면 논다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는 약간은 부정적인 이미지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아까 정원 씨가 얘기했던 아이들이 하는 것인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에서 연장되는 것일 수도 있는데 어떤 논다 이랬을 때 너 아직 노니? 아니면 너 쟤 놀아? 뭔가 이러면 쟤 아직도 논댄다. 그러니까요. 뭐 이런 얘기도.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는 이게 굉장히 긍정적인 의미라기보다는 맞아요. 약간 좀 부정적인 의미 이렇게 먼저 인식되는 것 같아요. 좀 그렇죠. 사실 특히 이제 어른분들, 저희보다 이제 웃 어른들이 저희에게 이제 논다는 얘기를 하는 거는 보통 대개의 경우 좋지 않은 경우 뜻이 함의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네. 약간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논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는 그것이 과연 칭찬인 것인지 그걸 한번 생각해 보게 만드는. 그렇죠. 사실은 놀이라는 게 언제부턴가 좀 그렇게 인식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우 씨도 아까 얘기를 하셨지만은, 그러니까 어린 애들한테나 그게 어울리는 거다. 그러니까 이제 다 큰 성인들은 약간 놀이에서 좀 멀어져야 되는 게, 맞아요. 일을 해야 되는, 되게 진지한 활동을 해야 되는 게 능사처럼 약간 여겨지는
그런 게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놀이라는 거는 비생산적이고 되게 좀 시간을 쓸데없이 좀 낭비하는 거고 약간 이렇게 여기시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생각을 해보면은 저희는 이 문화리 공간 주제처럼 늘 놀고 싶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네. 항상 생각하죠. 항상 맞아요. 꿈꾸고. 놀고 싶다. 그리고 뭐 일상 속에서 좀 놀아야 음. 삶에 좀 전환도 되고 음. 머리도 좀 돌고 그러니까 그러지 계속 일만 하면은 머리도 아프고 스트레스 쌓이고 네. 이 삶이 아주 힘들어진단 말이에요. 카페인으로만 버팁니다. 네. 네. 아주 힘든데 그게 사실 말씀하신 대로 사람이 일만 하고 살 수는 없거든요. 네. 어떤 전환이 좀 필요하고 이런 놀이가 좀 그런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건데 약간 죄악시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으니까 그런 맞아요. 놀이를 좀 마음껏 할 수 없는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별로 좋은 건 아니잖아요, 사실.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뭐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이런 그 굉장히 한 10년 됐나요? 굉장히 유명했던 광고 카피도 있는데 맞아요. 그런 것처럼 뭐 일을 열심히 하는 것만큼 잘 놀고 잘 쉬는 것도 중요하다. 이렇게 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네, 이번 문화리 팟캐스트 포럼 주제 바로 잃어버린 놀이를 찾아서입니다. 언젠가부턴가 이 우리 삶에서는 놀이가 멀어졌습니다. 이 멀어진 놀이를 다시 탐구해보고요. 놀이가 일상이 되는 즐거운 상상을 저희가 4회차에 걸쳐서 앞으로 좀 이 문화리 팟캐스트 포럼에서 펼쳐보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이 하네요, 저희. 네, 놀이 많이 다뤄야 됩니다. 저희 그러니까요. 너무 많이 잃어버렸거든요. 네, 다시 찾으려면은 좀 심도 있게 좀 탐구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놀이가 일상이 되는 어떤 일종의 좀 누가 말하자면 좀 유토피아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이런 유토피아로 좀 어떻게 나아갈 수가 있을까? 네, 그리고 놀이가 이런 중심이 되는 사회로 나아가는데 좀 필요한 정책이나 과제 같은 거는 뭐가 있을까? 그래서 또 저희는 이제 원주에서 계속 이제 활동을 하면서 원주를 기반으로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원주에서 함께 이제 잘 놀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이렇게 오늘은 이렇게 저희끼리 얘기합니다만은 이제 앞으로의 회차에서는 저희뿐만 아니라 이제 뭐 전문가, 또 문화예술가, 또 이제 지역의 이제 활동가 분들을 모시고 놀이에 관련된 좀 깊은 얘기를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동안에 사실 약간 좀 어렴풋하게 맞아요. 그쵸. 아는 척. 약간 이게 디테일이 좀 약한 얕은 지식. 누군가 우리한테 질의응답을 하면 굉장히 좀 부실하게 답변할 수밖에 없는 당황하게 되죠. 그렇죠. 그런 아는 척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이번엔 진짜 제대로 된 이제 게스트분들에게 저희가 좀 궁금한 점도 묻고 이러면서 진짜 좀 제대로 놀이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진짜 네. 뭔가 저희 주제처럼 잃어버린 놀이를 4회 동안 네. 이야기를 하다 보면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이제 가져볼 텐데, 그래서 오늘 이제 일단 저희끼리 오늘 첫 시간에는 어떤 얘기를 할 거냐, 어떤 얘기를 할 거냐. 일단은 이번 문화리 공간 5.3 주제 거듭 말씀드리지만 놀이입니다. 이 놀이를 주제로 정했듯이 놀이에 대한 이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요. 어쨌든 맞아요. 최근 들어서 그래서 놀이가 좀 다시 떠오르고 있다. 좀 이런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거든요. 그렇죠. 뭐 이른바 요즘에 MZ 세대라고 MZ 세대 네, 이렇게 하는 젊은 세대들 특성 중에 하나로 이런 놀이 요소가 주목받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온라인을 중심으로 해서 놀이 문화가 발달하는 그런 경향도 점점 더 강해지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걸 두고 놀이하는 인간의 가능성을 얘기한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이제 좀 놀 수 있는 사회로 갈 수 있는 거 아니냐, 좀 이런 맞아요. 얘기가 언론을 통해서 사람들 사이에서도 조금씩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인 씨가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요, 이제 뭐 앞서 저희가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놀이에 관한 통념 그리고 뭐 인식 이런 관점에 대해서 좀 오늘은 자세히 좀 얘기를 해보고요. 방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렇게 좀 요즘 놀이가 다시 떠오르는 현상까지 오늘 문화리 팟캐스트 포럼 1회에서는 저희 셋이 바로 이런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자, 놀이하면 떠오르는 책, 바로 이제 네덜란드 문화사학자죠, 요한 하이징하가 쓴 호모 루덴스라는 책입니다. 바로 이 책이에요. 여러분들 뭐 읽어보신 분들도 계시겠습니다. 책을 엄청 열심히 읽으셨나 봐요. 이게 다 표시도 해놨습니다. 네, 제가 읽으면서 약간 지금 보여주려고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이게 열심히 또 읽었다는 티를 내려고. 이게 너무 균일한데 책이. 아니, 다들 이거 한 번쯤은 읽으시잖아요. 네, 필독서죠 우리 시대에. 자, 어쨌든 이 하이징하가 이 호모 루덴스라는 책으로 사실 이런 놀이하는 인간에 대해서 상당히 좀 대표적으로 좀 주창을 한 그런 학자로 꼽히는데, 이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류 문화는 놀이 속에서 그리고 놀이로서 발생했다.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놀이가 인류 문화, 문명 곳곳에 다 이 놀이 요소가 이제 스며들어 있다는 거죠. 그거를 통해서 발전한 것도 많고. 계속 놀았다는 뜻인가요? 뭐 그런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런 노는 걸 통해서 우리 문명이 발전해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우리 문명 곳곳에 그런 놀이 요소가 하도 많다 보니까 뭐 언어라든지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뭐 신화라든지 뭐 의뢰, 뭐 사냥, 뭐 전쟁, 뭐 종교, 뭐 시가라든지 뭐 철학, 예술 이런 게 발전하는 데 있어서 놀이 요소가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옛날에는 뭐 놀이가 아닌 걸 찾기가 더 어려웠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하이징하가 이 호모 루덴스에서 하고 싶은 말은 놀이인 걸 찾는 것보다 놀이 아닌 걸 찾기가 더 어렵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 문명 곳곳에서는 이런 놀이적 요소를 발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중세, 뭐 르네상스까지는 놀이 문화가 제법 남아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17세기 이전까지는. 근데 이제 17세기 넘어오면서부터 이제 이 놀이라는 게 없어졌나요?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왜죠? 어렵습니다. 이 17세기 이후부터 뭐가 시작됩니까? 뭐 다 공부 종교개혁 학교 때 배우잖아요. 뭐 더 던져봐요. 뭐 많잖아요. 종교개혁도 있고. 17세기면 언제야? 1800년대? 막 식민지도 이제 막 개척하러 그쵸, 나가고 그쵸. 막 신대륙 맞네. 발견해 나가고 막 대항해 이런 시대.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막 증기기관이 발명이 되고 막 공장이 막 매연을 뿜뿜 하기 시작하고 이러면서 뭔가 막 만들기 시작하고. 맞습니다. 산업사회가 소위 시작이 됩니다. 음. 그러니까 산업사회가 시작되고 이 산업사회에서 이제 뭐 현대사회 이렇게 넘어오면서 그 많았던 놀이 요소들이 다 어디로 갔느냐? 자취를 감춰버렸다. 왜죠? 네. 그러니까 왜 산업 사회를 이렇게 거쳤는데 음. 왜 놀이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제 일만 하는 지금 사람이 됐다는 거잖아요. 소위 말해서 이 산업사회 이후부터는 놀이를 안 하게 되고.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냐? 소위 말해서 이제 호모 파베르가 우리가 지금 돼가고 있다. 그러니까 호모 파베르가 지금 각광을 받는 거다. 산업사회부터는. 호모 파베르가 뭐예요? 호모 파베르 우리가 뭐 호모 사피엔스, 호모 뭐 에렉투스 뭐 별거 다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너무 많아요. 네, 근데 호모 파베르 일단은 호모 사피엔스 뭐예요? 생각하는 인간. 그렇죠. 인간은 생각할 수 있다. 다행이다. 네. 우리 다 배우잖아요. 네, 우리 다 배우잖아요. 호모 사피엔스 생각하는 사람. 그러니까 인간은 어떻게 보면 동물이나 이런 거와 다르게 좀 특징으로, 인간다운. 특징으로 볼 수 있는 게 바로 생각할 수 있는 거. 근데 이게 생각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철학이나 이런 데서는. 근데 이게 산업 사회에서는 호모 사피엔스만으로는 안 돼요. 인간은 더 특별해야 돼. 생각만 하면 뭐 할 거예요? 생각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생각한 걸로 뭔가를 만들어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생각만 해서는 뭐 옷이 만들어지나요? 맞아요. 뭐 아니면 뭐 신발이 만들어지나요? 뭐 생각이 뭘 만들 수가 있나요?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뭔가 결과물이 나와야 된다. 그래서 바로 그런 물건을 만든다. 물건을 만들어내는 사람. 그게 바로 호모 파베르입니다. 네. 호모 사피엔스는 이제 안 된다. 산업사회에서 이건 안 된다. 호모 파베르가 돼야 된다. 우리 모두는 그렇게 된 거죠. 산업사회부터. 그러니까 산업사회라는 건 결국 생산력이 엄청나게 대폭 증대가 되고 시장이 엄청나게 개척이 되면서 소위 말해서 이 물건을 엄청나게 많이 생산을 해야 되는 쓸모 있는 물건들 그런 사회가 되다 보니까 필요한 인간의 유형도 이렇게 바뀌어 버리는 겁니다. 네. 뭔가 공장의 한 부속품처럼. 그렇죠. 그러니까 강조되는 게 결국에는 뭐 생산력, 네. 뭐 효율성, 근면, 성질 이런 게 가장 중요합니다. 요즘도 많이 듣는 얘기 같은데요. 네. 근면 성실은. 맞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자연이 놀이라는 게 뭐 안중에나 있겠습니까? 그렇죠. 네. 놀 시간이 어디 있어? 네. 공장에 나와서 일을 해야지. 뒷전으로 밀릴 수밖에 없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상에서 이제 놀이 요소가 점점 이제 사라져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이제 좀 놀이라는 게 뭐랄까 이제 또 떠오르려 보면은 비생산적이고 좀 비효율적이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어린애들이나 하는 거고 뭔가 진지하지 않은 거고 사회에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아주 잉여 행동이다 이렇게 여겨지게 되는 겁니다. 놀이 싫어. 놀지 않을래요.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너 놀고 싶어? 너 인간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뭔가 저희가 지금 떠올리는 놀이에 대한 인식이 뭔가 이런 산업 사회를 거치면서 생겨난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노동과 놀이라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더 극명하게 분화가 되는 거다. 뭔가 조금 더 노동을 하는 인간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죠. 또 의도적으로 놀이를 약간 좀 노동과 분리해내는 그렇죠. 그런 움직임들도 있었지 않았을까 싶네요. 그렇죠. 그래서 뭐 놀이가 좀 격화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예. 그리고 좀 노동 중심 사회가 어쨌든 결과적으로 강화가 되게 됩니다. 네, 이게 바로 이제 호모 루덴스에 다 나온 내용이에요. 네. 뭐 요약을 해주셨네요. 네. 이렇게 열심히 네. 이렇게 표시를 해서 읽으신 보람이 이게 뭐 제가 뭐 제 지식은 아니고 이미 하이징하 선생님께서 이런 얘기들을 아주 잘 해놓으셨고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정리를 해 본 거고요. 어쨌든 이렇게 맥락이 이어져 온 거다. 어떻게 노동 중심 사회가 되고 놀이가 밀리게 됐는지. 오늘 이 팟캐스트와
뭐 팟캐스트를 들으시거나 네. 아니면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네. 책 안 읽으셔도 되겠어요. 네. 열심히 지금 아는 척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책 읽고 사실 지금 여러분들 질문하실까봐 아주 지금 만들었어요. 디테일은 약하거든요. 네. 저희가 이게 실시간이 아닌 게 네. 어찌나 다행인지. 뭐, 어쨌든 질문을 던지시면 굉장히 당황할 뻔했지만은 어쨌든 요런 다 정리를 해보면 간단하게 요런 흐름들이 있었다. 뭐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어쨌든 이렇게 일만 하는 사회, 일만 하는 사람, 계속 일만 하게 되면은 삶이 어떻게 되겠어요? 아주 힘들어지죠. 제가 그 이 계속 일만 하는 사회에 호모파베를 하니까 생각나는 영화가 하나 있는데. 그래요? 네. 바로 그 모던 타임즈 찰리 모던 타임즈. 채플린 나온. 아. 네. 그거 보면은 찰리 채플린이 공장에서 그 볼트 너트 돌리는 일 하다가 그렇죠. 네. 나중에는 정신이 나가가지고 이게 볼트 너트 같이 생긴 것만 보면 다 돌리잖아요. 어. 약간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너무 일만 하면. 그걸 막 들어가잖아요. 거기 막 맞아. 통일하는 안으로 하나의 부속품이 되고 이제 한 몸이 되죠. 나중에. 그러니까요. 진짜. 어떻게, 예. 어떻게 보면은 그런 그 찰리 채플린이 모던 타임즈에서 그 호모 파베르 그 자체였던 거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그냥 그저 물건을 만들어내는데 집중하고 노동하는데 집중하고 다른 것들은 전혀 하지 않는 자기에게 맡겨진 그런 생산과 관련된 일에만 집중했던. 거기에는 이제 사람이 없는 겁니다. 맞아요. 예. 지금 그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그런 것도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렇게 망치질을 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뭘 만들든 간에 뭐 이게 조이고 이거를 연구하는 게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분당 몇 번의 이 타이밍으로 이 스냅으로 이걸 쳐야 가장 효율적으로 이거를 생산할 수 있느냐 뭐 이런 걸 그 당시에 연구하는 경우도 있었고 한마디로 인간 자체를 기계화하려는 그렇죠. 그러다가 당장 로봇은 만들 수 없으니까. 그런 게 있었고 심지어 이제는 기계를 만들어내기까지 맞아요. 하는 인간보다 그냥 기계가 낫다. 그러니까 인간이 좀 소외되기도 하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삶에서 재미를 좀 적극적으로 좀 추구하는 소위 말해서 놀이하는 인간. 그게 바로 호모루덴스다. 야 이렇게 연결되는구나. 호모루덴스가 다시 필요하다. 돌아와야 한다. 잃었던 하이- 걸 되찾아야 된다. 하위징하 선생님, 네. 선견지명. 그럴 때 이제 우리 삶이 풍요로워지고요. 우리 문명도 예전에 그랬듯이 발전할 수 있는 어떤 동력을 얻게 된다. 이겁니다. 이게 바로 말씀하셨다시피 하이징하 선생이 이미 80년 전에 다 하신 얘기예요. 80년 전이요? 네. 오.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이 책에서 바로 이 호모 루덴스 책에서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어쨌든 우리는 좀 언제부턴가 놀이를 잊었다, 잃어버린 게 아닌가 이런 말씀들을 좀 했다고 우리가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요즘에 보면은 이런 사회도 바뀌면서 분위기도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이렇게 사회가 계속 바뀌다 보니까 아까 얘기했던 호모파베르 노동 중심의 사회 이런 가치도 뭔가 우리 변화하는 사회에 맞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전에 산업 사회는 굉장히 희망적이었잖아요. 우리는 미래의 장밋빛이다. 네. 계속 생산할 거고 시장은 계속 개척될 것이고 물건을 끊임없이 팔아서 부를 쌓고 그 부의 과실을 우리가 나눠 갖게 돼서 우리 성장하고 행복하는 게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했는데 이제 이렇게 사회가 바뀌면은 그런 장밋빛 전망이 이제 잿빛 전망이 가깝게 바뀌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예전에는 열심히 일하면 열심히 일하면 그만큼 우리가 뭔가 맞아. 성장을 한다. 맞아. 아니면 그만큼 내가 잘 살게 된다. 네. 이런 것들이 바로바로 체감됐기 때문에 그런 뭐 열심히 일해야 된다. 맞아. 일을 열심히 해야지. 이런 뭐 주장들이 굉장히 설득력이 있었는데 네. 요즘에는 그런 설득력도 점점 더 좀 이렇게 힘을 잃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죠.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실 어머님 아버님 세대 소위 말해서 이제 뭐 산업화 시대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그때 이제 산업 역군이라 그래가지고 아, 열심히 맞아요. 여러분들 일을 열심히 하면 여러분들 열심히 일만 하면은 누구든지 잘 살 수 있다. 따뜻한 흰밥에 고기 먹을 수 있고 내 자식. 내 자식들도 다 좋은 대학 가서 뭐 이게 나 노후도 편하게 보내고 잘 살 수 있다 대대로 맞아요. 그런 얘기들이 많았잖아요. 그 영화도 있잖아요. 약간 그런 주제를 담은. 맞아요. 눈물 나는 영화들 많이 있습니다. 네. 한강이 기적 아닙니까? 에?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고도 성장기 때의 우리 향수들은 뭐 다들 갖고 계실 텐데 그쵸. 그게 향수가 된 이유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사회가 너무 바뀌어 버렸어요. 음. 더 이상 그렇게 우리는 고도 성장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 어떤 이런 삶의 방식이나 가치도 점점 더 변화하는 지점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다. 뭔가 이런 생각도 점점 더 드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일만 하고 살아도 나는 괜찮아라는 게 예전엔 그래도 좀 있었다면 그래도 그쵸. 나는 나중에 어떻게 잘 살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는 그런 전망이 안 보이니까 일만 하고 사는 거에 대해서 이제 의문을 제기하는 어떤 가치관의 변화들이 계속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일까요? 요즘에는 앞서 말씀드린 어떤 이런 호모 파베르의 가치 같은 게
확실히 좀 예전만큼 강하게 작동하는 것 같지는 또 않다는 느낌이 들긴 하네요. 또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좀 놀이하는 인간, 호모 루덴스에 가깝게 이제는 좀 가치가 어떻게 보면 그래도 좀 이동하는 경향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저만의 생각인가요? 아니 최근 몇 년간 되게 뜨는 단어 있잖아요. 뭐죠? 워라벨. 워라벨. 우리 일만 하지 말고 네. 라이프 밸런스도 맞춰야 된다. 맞아. 그 일만 하다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네. 놀면서 일해야지. 그러니까 옛날에는 돈 많이 주는 대로 갔는데 이제는 그렇죠. 복지나 맞아요. 이런 노동 조건 같은 거를 더 고려하게 됐다. 맞아요. 그런 거를 더 따져보고 돈을 설령 덜 주더라도 좀 더 내가 좀 나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말씀하신 대로 내 일과 삶을 모두 좀 챙길 수 있는 곳으로 오히려 가는 게 더 좀 유행처럼 또 되고 트렌드처럼 되고 있는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좀 이런 가능성, 호모 루덴스의 좀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는 요소가 좀 곳곳에서 좀 나타나고 있다. 그런 얘기도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가다 보면 결국 놀이하는 인간이 좀 다시 떠오르고 있다. 약간 이렇게 볼 수 있는 여지도 있는 것 같아요. 예. 뭐 그렇죠. 그러니까 뭐 특히 요즘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술이나 정보통신이나 이런 기술이 맞아요. 굉장히 많이 빠르게 발달하다 보니까 이런 온라인을 중심으로 한 네네. 놀이 문화도 굉장히 빠르게 발달되고 확산되고 있는 것 같아요. 놀이 문화라는 게 아예 이제 또 어떻게 보면 온라인을 통해서 좀 새롭게 좀 발달하게 된다. 그렇죠. 네. 뭔가 이런 온라인을 중심으로 새로운 놀이 문화가 만들어지기도 하고 그것이 우리 삶의 전반적인 부분에서 확산이 되기도 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뭔가 놀이하는 인간 말씀하셨던 호모 루덴스의 가능성이 좀 엿보일 수 있지 않을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부터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요즘은 어쨌든 좀 이제 뭐가 됐든 간에 하여간 좀 온라인을 중심으로 뭔가 좀 발달하고 퍼지는 경향이 확실히 좀 강하고 또 이제 젊은 세대가 어쨌든 뭐가 이렇게 트렌디하다 약간 뭐 이런 뭐 이제 통념도 있고 실제로 뭐 그런 지점도 있고 어쨌든 좀 이런 젊은 세대의 생각이 나는 게 좀 관심을 갖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놀이를 주목할 때 좀 그렇게 좀 주목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래서 어쨌든 이제 요즘 찾아볼 수 있는 어떤 놀이 문화 뭐가 있을까? 저희가 좀 꼽아보려고 하는데 국인 씨가 좀 한번 꼽아보셨죠? 그렇죠. 제가 또 저희 원주하는 척에서 네. 이런 아는 척에 또 잘하지 않겠습니까? 디테일한 질문 들어가야겠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네. 이런 온라인 중심으로 요즘에 네. 찾아볼 수 있는 놀이 문화를 좀 크게 세 가지 정도로 꼽아봤어요. 근데 물론 뭐 이 세 가지가 모든 놀이 문화를 대변할 수 있다 이건 아니지만 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놀이 문화에 대해서 좀 세 가지를 꼽아봤는데 먼저 첫 번째는 알면서 속아주는 문화. 네, 그게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는 재미와 신념 모두 잡는 문화. 그리고 세 번째는 스스로 판을 만드는 문화. 이렇게 세 가지로 꼽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하나씩 한번 살펴볼까요? 네. 먼저 첫 번째로 알면서 속아주는 문화. 네네. 뭐 이거를 얘기해 보자면은 네. 혹시 펭수 아시나요? 아니 뭐 펭수는 굉장히 뭐 지금 사랑받는 캐릭터. 그렇죠. 모르는 사람이 더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정우 씨 펭수 아시나요? 아주 잘 알죠. 저 펭수 이모티콘도 샀어요. 자주 쓰시더라고요. 자주 써요. 왜냐면 펭수가 아주 그 선을 너물랑 말랑하는 그런 멘트들 있잖아요. 그런 게 이모티콘으로 봤을 때 아주 상대방을 놀리랑 말랑하는 게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펭수는 귀여운데 정호 씨가 쓰니까 아주 도배 좀 그만하셨으면 좋겠고 어쨌든. 그렇죠. 네. 이런 펭수가 알면서 속아주는 문화를 나타내는 요소예요. 그래요? 네. 그냥 뭐 귀여운 펭귄 캐릭터다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여기서 알면서 소화주문화 좀 네. 어떻게 좀 분석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사실 펭수가 EBS에서 제작한 캐릭터잖아요. 그죠. 그리고 EBS에서 제작한 뭐 유튜브 채널에도 출연하는 마스코트이기도 하고. 맞아요. 근데 이런 펭수가 펭귄 인형의 탈을 쓴 사람이었다. 에? 무슨 말이에요? 펭수는 펭귄이에요. 혹시 알고 계셨나요? 그러니까 펭수가 뭐 우리가 누구나 알겠지만 그런 인형 탈을 쓰고 연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상은. 그렇죠. 네, 근데 뭔가 이런 아까 정우 씨도 얘기했듯이 요즘의 이런 인터넷 문화에서는 이런 펭수가 진짜 펭귄이다. 뭔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흐름도 있어요. 굉장히 그게 하나의 트렌드처럼. 그러니까 당연히 펭귄이다. 그러니까 뭐 사람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를 눈치 없게 취급하는 맞아요. 그런 게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사실 이런 저도 이 펭수를 통해서 이런 흐름이 만들어질 때 굉장히 놀라웠던 게 그러니까 그냥 유튜브를 봤을 때 누가 봐도 펭귄 인형으로 연기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뭔가 이게 어느 순간 정말 이 펭수가 남극에서 왔고 남극에서 온 10살짜리 펭귄이고 그리고 뭐
그 남극 유치원에서 한국어를 배워서 맞아요. 굉장히 한국어가 유창한 펭귄이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천 앞바다에 상륙했다니까요. 어쨌든 뭐 그런 스토리 라인들이 맞아요. 굉장히 그러니까 진짜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로 인식한다 뭐 진짜로 인식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대개는 뭐 이게 다 지어낸 거라는 걸 알지만 이거를 속아주면서 진짜 펭귄이 온 것처럼 이 스토리 라인이 진짜인 것처럼 맞아요. 그거를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인식한 채로 이제 뭐 댓글도 그렇게 달고 막 펭수야 뭐 이렇게 뭐 좋아 막 이런 식으로 맞아요. 얘기하고 뭐. 자기 얘기를 막 펭수야 이렇게 진짜 펭수가 펭귄인 것처럼 그렇게 한 게 있다는 거죠. 맞아요. 네. 뭐 그래서 펭수가 이런 자이언트 펭TV에서 에피소드 중에 하나가 그런 자기가 진짜 펭귄이다 이런 걸 증명하기 위해 막 엑스레이를 찍은 뭐 그런 에피소드도 있어요. 근데 그게 그냥 그 펭귄 속에 뭐 인간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됐다. 뭐 이러면서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그 펭귄 진짜 뼈가 있는. 근데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런 펭귄 전문 그 수의사 선생님이 굉장히 어색한 표정으로 펭수는 황제 펭귄입니다 이렇게 그런 모습도 나타나기도 해요. 근데 그런 것들을 굉장히 재밌게 즐기는 그거 봐라 펭수는 진짜 펭귄이다 이런 것처럼 그 자체를 되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누구나가 제기하는 의혹 자체를 또 하나의 재미 요소로 놀이 요소로 만드는 이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이 펭수라는 것을 통해서. 네. EBS가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공영방송이 아주 어쨌든 재밌는 요소들을 그렇게 좀 어차피 놀이처럼 즐기는 거네요. 알면서 소화죠. 그러니까 안 그래도 펭수가 얼마나 유행하면 저희 아버지도 어느 날 저랑 이제 밥을 먹는데 그런 얘기를 하신 거니까 그 라디오에 그런 어떤 중장년 분들이 많이 듣는 아침 라디오에 펭수가 게스트로 출연을 했대요. 저한테 그러신 거죠. 그 친구 그 안에는 누가 들어가 있는 거야? 그래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죠? 시치미를 떼면서 네. 펭수는 펭귄이라고요? 그래서 아니 그 안에 들어간 사람 누구냐고. 아니 펭귄인데 왜 안에 누가 들어가 있어요? 계속 이렇게 얘기해서 아버지가 굉장히 그러니까 여학성을 내실 뻔했던 뭐 그런 일도 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놀이 문화를 즐기지 못하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뭐 중년 세대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그게 무슨 소리냐 뭐 그게 말이 되냐 이렇게 그 놀이 문화를 즐기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 현상 자체를 놀이 문화로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알면서 속아주는 문화 이게 하나의 놀이 코드로서 맞아요. 좀 작동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규칙인 거죠. 우리들 규칙. 사이에 지키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규칙을 좀 깨려는 사람들은 되게 좀 눈치 없고 맞아요. 쟤 뭐야 약간 이런 느낌. 약간 그러니까 딴 데 가 이런 거죠. 어떻게 보면 내심 우리가 몰라서 지금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바보라서 이런 줄 알아. 야, 내가 몰라? 그러니까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다시 호모루덴스를 잠깐 소환을 해보자면은 이 호모루덴스에서도 하이징어가 이제 놀이의 특징으로 규칙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합의된 규칙이 있다 모든 놀이에. 맞아요. 그러니까 펭수를 예로 드신다면은 알아도 속아주는 문화 이런 거를 이제 얘기해 본다. 그게 이제 규칙인 거죠. 맞아요. 비록 알고 있지만 내가 이게 뭐 가짜라는 걸 알고 있지만 맞아요. 그걸 진짜처럼 인식해주고 속아주는 이런 게 규칙인 건데 그걸 깨려는 사람들 야 뭐 이런 걸 가지고 놀고 있냐 뭐 가짜를 가지고 뭐 진짜인 것처럼 하고 있냐 이런 사람은 진짜 놀이를 깨는 재미없는 사람. 맞아요. 놀이의 파괴자. 약간 우리 놀이 그러니까 흥을 깬다 그러죠. 너 흥을 때문에 깨고. 흥이 다 깨졌어. 네, 이런 얘기 진짜 하잖아요. 흥을 깬 사람이에요. 진지하지 않은 것을 이제 좀 망치는 사람, 진지한 사람, 뭐 이렇게 좀 여겨지는 거죠. 맞아요. 근데 이게 굉장히 강하게 드러났던 사례가 하나 있었는데. 그래요? 그러니까 펭수가 이제 유명해지다 보니까 그런 공공기관이랑도 굉장히 협업을 많이 했잖아요. 뭐 맞아요, 공공기관 맞아요. 유튜브에 출연한다든지 뭐 말씀하셨듯이 라디오나 방송 이렇게 굉장히 많은 곳에 출연을 했는데 맞아요. 이게 2019년 11월에 그 외교부를 펭수가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네. 뭔가 공공기관 콜라보가 있었군요. 네네. 네. 근데 외교부는 아무래도 그런 어쨌든 보안이나 이런 것에 신경을 많이 쓰다 보니까 이렇게 외교부에 출입을 하기 위해서는 신분이 정말 증명이 된 그런 사람들만 출입할 수 있는데 그렇죠. 이런 그 펭수가 외교부 출입하는 과정 속에서 네네. 과연 그 신원 확인이 제대로 됐냐. 그래서 어떤 국회의원은 네. 그 펭수 안에 있는 그 사람도 신원 확인을 제대로 했냐. 이렇게 진짜 제게 문제 제기를 했어요. 근데 그 문제 제기를 한 게 이슈가 되면서 저 사람 눈치 없다. 펭수는 펭귄이라고요. 근데 이게 막 JTBC 뉴스에도 나올 정도로 그러니까 과연 펭수는 누구인가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그런데 그 JTBC 뉴스룸에서도 펭수는 뭐 남극에서 온 10살짜리 펭귄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뭔가 이런 식으로 그 기자분이 말씀하실 정도로 어쨌든 그분도 어떤 이런 문화를 좀
존중해주는 그렇게 멘트를 하셨더라고요. 그 규칙을 지켜간 거죠. 그렇죠. 그 기자는. 근데 사실 뭐 저도 그 기사도 읽고 좀 이제 그 클립 영상으로 뉴스도 봤던 것 같은데 물론 뭐 국회에서 그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다고는 있죠. 어떻게 보면 그쵸. 만약에 뭐 신호하기 제대로 안 된 채 들어갔다 그러니까 놀이를 떠나서 그거에 대한 문제 제기는 뭐 할 수 있다고 치는데 굉장히 이게 심각한 문제처럼 정말 맞아요. 받아들여진 측면도 있었고 어떻게 보면 놀이의 관점 그들이 즐기던 그 놀이의 규칙 면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흥을 깨는 사람으로 보일 여전히 있었다. 맞아요. 뭐 그분의 어떤 선의와 뭐 이게 있던 관계없이 그런 측면이 있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해프닝이죠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네. 또 이런 면을 봤을 때 어떤 펭수가 또 많은 분들에게 인기를 얻었던 그래서 그런 요소들이 좀 알면서 속아주는 문화 이런 걸로 또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게 문화라고 얘기를 하셨으면은 어쨌든 펭수는 그 중에 대표적인 거고 그럼 아마 뭐 또 다른 좀 사례도 있을 것 같은데요. 맞아요. 또 그런 다른 사례도 제가 준비해봤죠. 역시 디테일하게 가시는데요. 하나만으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역시 또 원조하는 하나는 체계. 또 작년에 펭수와 함께 굉장히 많은 이슈가 됐었던 네. 유산슬. 유산슬. 네. 배고픕니다. 들어보셨나요? 배고파요. 그렇죠. 중국집에서 네. 굉장히 큰 네. 죄송합니다. 어쨌든 유산슬 들어봤습니다. 네. 너무 비싸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안 들어보신 거 아니에요, 두 분? 아니. 그 유산슬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네. 바로 넘어갑시다 빨리. 그 MBC 토요일 예능 프로그램인 네. 놀면 뭐하니에서 나왔던 유재석 씨의 부캐로 그렇죠. 네. 나왔던 유산슬 네, 이 캐릭터가 있는데 사실 그 놀면 뭐하니 자체가 어떤 유재석 혼자 하는 무한도전이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김태호 PD가 유재석이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한번 실험을 해보겠다. 뭔가 이런 취지로 굉장히 다양한 도전들을 하는데 뭔가 그런 도전을 할 때마다 이런 새로운 캐릭터를 좀 부여하는 네. 그러니까 유재석과 다른 이제 캐릭터를 하나 만들어내는 거군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도전을 뭔가 유재석이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새로운 캐릭터가 생기는 거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아바타를 만드는 거예요. 아바타를 맞아요. 뭐 게임에서 네. 만들듯이. 네. 그래서 뭔가 그런 아바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현실 세계에서. 그러니까 몸은 뭔가 같지만. 네. 그래서 뭐 예를 들어보면은 뭐 유플래시 그 프로젝트에서는 유고스타라 그래서 천재 드러머 드럼 신동. 네. 그래서 근데 뭐 사박자 뚝뚝 뚝뚝 요것만 하는데 드럼 신동이다. 그런 캐릭터를 좀 부여하게 되고. 뭘로 웃기는지 알 것 같네요. 네. 느낌이 오네요. 그리고 뭔가 갑자기 뭔가 그런 그 심야식당처럼 뭔가 인생 라면 이런 프로젝트를 해서 이렇게 라면을 끓여주면서 토크 콘서트를 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할 때는 유라색이라 그래서 유라색. 네. 그래서 뭔가 라면을 계속 끓여왔던 라면 전문가인 것처럼 또 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리고 또 저희가 말씀드렸던 유산슬은 그런 뽕투유라는 프로젝트. 그래서 그 제목에서 짐작해 볼 수 있듯이 네. 이거는 트로트가 또 작년부터 굉장히 큰 이슈였잖아요. 뭐 어딜 틀어도 트로트가 나오죠. 맞아요. 네. 또 미스 트롯부터 시작을 맞아요, 해가지고 이제 맞아요. 작년에 트롯 열풍이 쫙 불면서 거기에 이제 같이 편승해서 그런 유재석 씨가 예전부터 그런 약간 흥을 굉장히 즐기시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난류. 네. 맞아요. 그래서 뭐 그러면서 트로트에도 굉장히 관심이 있으셨는데 그런 트로트 신인 트로트 아이돌로 유산슬이라는 캐릭터를 부여하면서 어떤 유재석의 트로트 데뷔전 뭔가 이런 컨셉으로 진행됐었던 프로젝트에서 또 화제가 됐던 그런 유재석 씨의 부캐인데요. 그러니까 유재석이 트로트를 부른다, 뭐 트로트에 도전한다 네. 이게 아니라 네. 유산슬이라는 어떤 새로운 신인 가수, 맞아요. 유재석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유재석 씨와는 뭐 아무런 전혀 관계가 없죠. 없는. 네, 그런 사람들이 갓 데뷔한 신인 가수다. 맞아요. 이런 컨셉으로 갔다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뭔가 이 신인 트로트 가수 유산슬이 어떻게 데뷔하고 뭐 무대를 하는지 그리고 어떤 곡을 뭐 받는지 이런 전체적인 과정을 보여줬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이슈가 됐던 게 시청자들 사이에서 뭔가 본격적으로 이 유재석과 유산슬을 분리해내는 뭔가 이런 흐름이 굉장히 유행했었어요. 그러면서 누가 봐도 유재석인 걸 알지만 여기에서도 알면서 속아주는 유산슬이다. 네, 유산슬이다. 저건 유재석이 아니다. 우리가 아는 국민 MC 유재석이 아니라 신인 트로트 가수 유산슬이다. 뭐가 있으면 여기서 유재석 씨 얘기가 왜 나오죠? 유재석 씨 사진을 두고도 맞아요. 유산슬인데 네. 뭐 이런 거죠. 네.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뭔가 우리가 그 트로트 가수도 데뷔하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렇죠. 미디어에 노출되기도 힘들고. 근데 뭔가 신인 가수 유산슬이 저렇게 데뷔하는 과정이 미디어에 노출되는 건 뭔가
비리가 있는 게 분명하다. 그러니까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네. 뭐 스토리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렇죠. 예, 뭐 그러면서 재미로. 그 유산슬이 유명 연예인 Y 씨, 유재석 씨죠. 그렇죠. 유재석 씨의 집에 자주 출몰이 된다. 커넥션이 있냐? 그러니까 그러면서 뭔가 이 유명 연예인과 커넥션이 있는 거 아니냐. 뭐 그러면서 유산슬은 소속사 백으로 뜬 가수다. 이런 이야기도 나올 정도로 이렇게 그 자체가 하나의 밈으로 이렇게 인터넷 상에서 화제가 되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게 무슨 뭐 소위 말하는 가짜 뉴스 뭐 이런 게 아니라 맞아요. 그러니까 다 가짜인 줄 아는데 그냥 속아 주는 거죠. 맞아요. 진짜라고 믿는 척을 하면서 그게 놀이라는 겁니다. 그래 그 자체가 굉장히 재밌었던 게 그러니까 유재석 씨도 방송에서 몇 차례 내가 유재석인지 유산슬인지 막 혼란스러워해요. 그걸 받아들이기도 굉장히 어려워하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오히려 더 그 온라인상에서는 더 즐기는 거죠. 그런 것들을. 뭐 당신은 유재석이 아니야. 당신은 유산슬이야.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막 어필하고 그걸 막 이렇게 어떻게 보면 같이 즐기면서 오히려 여기에 출연하는 유재석 씨가 그런가? 내가 이거를 유재석으로 하면 안 되나? 뭔가 이런 것들을 계속 혼란을 주는 거죠. 아니 그 사실 저는 그 유산슬이라는 이런 소위 말해서 코드, 밈 이런 놀이 이걸 좀 늦게 접한 편인데 결정적으로 약간 좀 알게 됐던 게 작년에 있었던 방송연예 대상이었던 것 같아요. MBC. 예. 거기서 갑자기 신인상으로 유산슬이 선정됐다. 유산슬이 수상을 했다. 근데 유산슬이 사실 뭐 어렴풋이만 알고 있었는데 뭐 신인상까지 줬다니까 저는 약간 그때 헷갈렸거든요. 이게 뭐지? 근데 MBC마저도 방송국마저도 이 놀이에 가담을 한 거였다.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 유재석 씨한테 주지 않았어요. 신인상을. 그렇죠. 유산슬이니까 줄 수 있었던 거예요. 신인상을. 그리고 캐릭터에 준 거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재석 씨가 신인상을 받았다 뭐 이런 기사도 있는데 엄밀히 얘기하면 아니죠. 유산슬이 아니죠. 받은 거죠. 맞아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뭔가 주는 사람도 헷갈리고 받는 사람도 헷갈리고 이게 뭔가 우리 모두가 헷갈리는 그렇지만 그 자체의 약간 혼란스러움도 즐기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런 알면서 속아주는 문화 중에 하나가 아닐까. 경계를 넘나드는 게 재밌는 거예요, 사실. 맞아요. 그게 그 코드를 계속 밀고 나가는 게. 맞아요. 사실 아까 펭수 얘기할 때 나왔지만은 펭수 때 생각이 나가지고 사실 저희 아버지한테 유산슬에 대해서 한번 또 놀리려고 얘기했는데 유산슬은 잘하시더라고요. 저보다 잘하시더라고요. 많이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유산슬도 굉장히 많이 알려졌다. 대중적으로 이런. 그래서 어떤 문화이신지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이 예시를 보면은 맞아요. 알면서 속아준 문화라는 건 이런 거구나. 이런 걸 좀 아실 수 있을 것 같고. 또 요즘엔 이런 유산슬로 확 이제 뭐 이슈가 되면서 이런 흔히 본캐 부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슈가 됐죠. 본캐 부캐. 네네. 예. 이거 흔히 사실 이제 뭐 게임이나 이런 거 할 때 익숙한 맞아요. 용어인데 내가 이제 집중적으로 키우는 어떤 캐릭터를 본캐라 그러고 맞아요. 그거에 뭐 다른 목적이든 아무튼 새로 키우려고 하든 이제 서브로 두는 게 이제 부캐 뭐 이런 거잖아요. 그쵸. 이걸 좀 적용된다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용납이 되는 게 그러니까 내가 부캐로 굉장히 색다르고 다른 모습을 보여줘도 이게 사람들이 알면서 속아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시도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가령 유재석 씨가 막 이렇게 드럼을 치고 진짜 뭐 유재석으로 뭔가 라면을 끓이고 막 유재석으로 트로트를 하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부담스러울 수도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이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이미지가 있었기 때문에 도전이죠, 사실. 그렇죠. 예. 근데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과감하게 할 수 있었던 계기가 어떤 이런 알면서 속아주는 문화로 가능하지 않았을까. 그게 어떻게 보면 다 통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유산슬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호응이 있었던 거지 아니면 원래부터 이런 사람들의 이런 놀이적인 욕구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딱 맞아떨어진 건지는 모르겠으나 맞아요. 어쨌든 그게 딱 절묘하게. 시너지가 되면서 이 유산슬이라는 어떤 문화 코드가 폭발을 했다 작년에 그렇게 볼 수 있죠. 네, 어떤 이런 재미와 신념 모두를 잡기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쉽지가 않은데 그렇죠. 이런 것들을 모두 잡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제가 또 찾아왔죠. 배워야 돼 이런 거 좀 보면서 그러니까요. 재미와 신념 작품 이런 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가 혹시 단지 세탁소 들어보셨나요? 단지 세탁소요? 네. 어디 있는 세탁소죠? 어디 세탁소 이름이에요? 이렇게 요즘 트렌드에 뒤처지면 어떡합니까? 아니 그분. 아까 뭐야 첫 번째 이거 알면서 소화주는 문화 설명하실 때도 이거 아시나요? 이거 아시나요? 계속 물어볼 때 하나만 걸려라 약간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지금 하나 걸렸다고 아주 트렌드에 뒤처진 사람으로 우리를 굉장히 무슨- 매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 인터넷도 안 하는 사람 만들어.
그래서 어디 있는 세탁소입니까? 그러니까 이 세탁소는 네. 뭐 이렇게 뭐 옷을 빨거나 이런 세탁소는 아니고요. 바로 그 혹시 뚱바 이건 아시나요? 뚱바요? 네. 뚱바. 저 뚱한- 아주 좋아합니다. 오. 저 거의 네. 달고 삽니다. 그래요? 그 네. 4개씩 묶여 있는 것도 사서 먹어요. 오. 아니 뭔데요? 어떤 건가요? 아 몰라요? 뭐 수수께끼예요? 나 스무고개야 무슨? 이 사람 인터넷 안 하네. 뭐 묶여서 뭐 있는. 뚱바를 모르면은 네. 이건 인터넷을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디저트를 안 먹는 거야. 뚱뚱한 바이킹? 네, 어쨌든. 그러니까 뭡니까? 이거는 네. 그 혹시 빙그레에서 출시한 바나나 우유 있잖아요. 아시죠? 그거구나. 아, 네네. 근데 그거를 뭐 뚱바 음. 이렇게 아니면 단지 우유 이렇게 음. 부르는데 그 뚱바라고 불리는 그 바나나 우유 제품 용기를 음. 씻는 세탁기를 놓은 곳이 음. 단지 세탁소예요. 네네. 그러니까 여기도 뚱바라고만 써있어. 뚱바가 뭔가 있는데 어쨌든 그 음. 뚱바라는 거는 우리가 흔히 뭐 마트나 뭐 편의점에 이런 데 갈 수 있는 네네. 바나나 맛 우유를 지칭하는 거고 맞아요. 뚱뚱한 뭐 바나나 맛 네네. 이게 모양이 그러니까. 이렇게 생겼죠 좀 그 단지 네. 모양으로. 그거를 세척하는 게 단지 세탁기다. 네네. 단지 세탁기. 네. 그리고 그 단지 세탁기가 있는 그 곳이 단지 세탁소다. 나. 네. 근데 그거를 왜 씻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캠페인의 차원에서 어. 좀 하게 된 어떤 이벤트인데요. 아. 네네. 그래서 사실 이렇게 요즘에는 분리수거에 대한 이런 이슈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플라스틱도 원래 이렇게 우유를 마시고 바로 버리면 안 된대요. 그러니까 그런 뭐 이물질이 있으면은 재활용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원래는 원칙상으로는 뭐 다 먹거나 이랬을 때는 물로 씻거나 그렇게 해서 이물질이 없는 상태로 만든 다음에 이제 재활용을 해야 조금 더 환경 보호에 기여할 수 있는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것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렇게 우리가 환경을 보호하는 캠페인을 하자 이러면 굉장히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신념을 잡기 위해서는 조금 딱딱하잖아요. 뭔가 여러분 저희 분리수거를 잘합시다. 뭔가 그러니까 옛날 학교 다닐 때도 뭐 아나바다 운동 약간 맞아요. 이거에 그 깊이 박혔어요. 그런 거다 신념으로 이렇게 맞아요. 하는 뭔가 캠페인은. 우리가 항상 푸르게 그거는 잠깐만. 그거 좀 다른 맥락 같은데 아, 좀 어쨌든. 달라요? 어쨌든. 네. 어쨌든 그러니까 뭔가 그런 환경 캠페인이나 이런 것들은 약간은 좀 재미없는 네. 약간 그런 뉘앙스를 줄 수 있는데 그런 통념이 있죠. 네네. 네. 근데 뭔가 이런 것들을 좀 재밌게 즐겨보자. 아. 이런 것들을 좀 나타내기 위해서 그런 단지 그 바나나 우유 먹은 그 용기를 씻는 그 세탁기를 이렇게 놔두고 그리고 그 주변을 약간 포레스트처럼 꾸며놨어. 숲처럼 이렇게 이런 뭐 나무나 이런 요소들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이런 카페도 마련해 놓고 그래서 어떤 그 내가 가서 그 용기를 씻고 뭔가 그걸 인증하는 SNS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내가 이렇게 이런 것들에 재밌게 참여했다 이런 경험을 주게 되는 그런 문화를 좀 기획을 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바나나 우유를 먹었는데 네. 어쨌든 이거를 그냥 먹고 버리는 게 아니라 이 단지 세탁소를 찾아가서 맞아요. 이걸 한번 씻어보고 나는 환경 이런 보호 캠페인에 동참을 했다는 어떤 효능감도 느끼면서 맞아요. 인증까지 하면서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의 도전을 또 권유하기도 하고 맞아요. 좀 놀이처럼 즐기게 되는 네네. 그런 문화가 이 단지 세탁소를 통해서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뭔가 이 단지 세탁기를 딱 열면 그게 약간 어떻게 보면 옛날 세탁기 모양, 옛날 드럼 세탁기처럼 되게 예쁘게 생겼어요. 예, 그런 이렇게 통 세탁기. 네, 아니요, 그러니까 약간 드럼 세탁기. 드럼? 근데 요즘에 그런 힙한 그 냉장고, 그렇게 약간 어. 둥근 디자인의 냉장고 어. 하고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되나? 우리 집은 통이야. 어쨌든 굉장히 어쨌든, 예쁜 그런 기계예요. 근데 예쁘다. 거기를 이제 뚜껑을 열고 음. 용기를 거꾸로 뒤집어서 넣고 아. 다시 뚜껑을 잡고 작동을 누르면 뭔가 노래가 흘러나와요. 그러면서 그 막 물이 나오면서 그걸 씻어줘요. 상상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진짜 되는 거죠. 이거는 알면서 속아주는 게 아니라 진짜 아니, 세탁이 진짜 되는 거죠. 체험을 하는 거예요. 이건 진짜 네. 세탁이 되는 네네. 거예요. 진짜 세탁을 해서 뭔가 그게 나오고 나면은 이제 분리수거를 할 수 있는 네, 깨끗하게. 근데 뭔가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게 그리고 그곳에서 그 세탁기와 함께 인증샷을 찍었을 때도 굉장히 잘 나와요, 예쁘게. 그러다 보니까 어떤 포토존의 기능도 하게 되는. 근데 그러니까 좀 더 사람들이 거기 가서 사진을 찍기 위해서 뭐 일부러 바나나 우유를 사 먹었다 이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바나나 우유를 사 먹고 거기에 씻으러 가겠다 이게 아니라 거기에서 인증샷을 남기고 싶어서 그 내가 일부러라도 바나나 우유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데 사 먹는다. 네.
그럴 정도로 뭔가 이게 하나의 유행이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이 재밌는 놀이가 됐다는 방증이기도 하네요. 그게 그쵸, 네. 놀이 때문에 이걸 하고 싶어서 굳이 안 사 먹었던 우유까지 사 먹게 된다. 바나나 맞아요. 우유까지. 오. 그런 거니까 여기 보니까 2주 동안 전시를 했는데 인증샷이 거의 1000개. 네. 엄청나게 이 참여가 뜨거웠네요. 그렇죠. 근데 제가 이렇게 이거를 조사하면서 다시 쳐봤는데 네. 1000개가 훨씬 넘어요. 아 이제는 뭐 훌쩍. 그러니까 이 자체가 하나의 유행이 된 거죠 이미. 그러면서 뭔가 여기 이 광고를 또 아이유가 했거든요. 아하.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또 이게 유행이 되기도 하고. 저도 찾아봐야겠네요. 봤어요. 아 그래요? 네. 네. 그 아이유가 그 단지 플라스틱 용기를 들고 네네. 막 스탁하러 가자 막 이래요. 스탁하러 가자. 뭐 이러면서. 아하. 대사가 약간 이상하긴 아니 한데. 맞아요. 아하. 그러니까 어쨌든 그 자체가 하나의 그 유행이 돼버리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참여한 분들이 어떤 인증샷을 남기면서 이런 활동을 하다 보니까 뭔가 이 플라스틱을 세척해서 버리는 것, 이 메시지를 굉장히 인식하게 됐다. 이런 후기를 남기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어떻게 보면은 이런 환경 보호의 메시지가 그런 놀이를 통해서 이 스며들게 된 전달되게 되는 그렇죠. 네. 의도한 효과가 제대로 통하게 되는 거네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뭔가 다른 뭐가 좋다, 뭐 바나나 우유가 맛있다 이런 걸 다 떠나서라도 뭔가 플라스틱 용기는 헹궈서 버려야 되는구나. 이거 하나는 확실하게 전달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판매하는 어떤 뭐 이 빙그레 입장에서도 어떤 두 발의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그쵸. 네. 뭐 마케팅도 될 수도 있고 맞아요. 뭐 사회에 기여도 할 수 있는 네. 뭐 그런 게 되는 것 같고 어쨌든 아니 제가 정호 씨도 네. 많이 드신다고 하셨잖아요. 예. 여기 한번 뭐 해보고 싶으신 그런 마음이 드실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저도 한번 해보고 네. 싶은데 이거를 즐기려면 또 어딜 가야 되나? 그렇죠. 근데 아까 근데 이 캠페인을 딱 접했을 때 느낀 거는 네. 이제 이 캠페인을 접한 사람들은 어쨌든 단지 바나나 우유 플라스틱 용기뿐만 아니라 다른 플라스틱 용기도 씻어서 버리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렇네요. 이게 약간 습관이라고까지는 아닐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의 전환점을 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아 이렇게 버려야 되는구나라고 좀 더 이제 실행하게 되는 그쵸, 행동으로 느낄 수 있게 뭐 하는. 당장 내가 뭐 모든 플라스틱 제품을 다 씻어서 배출하겠다 이건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나중에 한 번은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뭐 똑같이 플라스틱 용기를 먹었을 때 이거 씻어서 버려야 되는데라는 생각은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제 손가락만으로는 세상을 바꾸는데 역부족이 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좋아요만 눌러서는 맞아요. 하트만 눌러서는 이게 바뀌지 않는데 행동으로까지 뭔가 나아갈 수 있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뭐 투표도 인증샷을 찍는 놀이가 있기도 하고 실제로 맞아요. 행동하는. 요것도 약간 말씀하신 대로 재미와 신념을 모두 잡는다는 그 맥락은 뭐 이런 데서 나오는 것 같아요. 행동으로 직접 이 신념이 또 이어질 수 있게 해주는 거니까. 그렇죠. 네. 그런 점에서 이제 어떻게 놀이 문화로서 가치가 높은 것 같기도 합니다. 맞아요. 뭔가 인증을 하기 위해 재미를 찾아서 왔는데 신념을 얻고 가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이런 단지 세탁소 같은 사례도 있고 네. 또 찾아보니까 다른 사례들도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사실 이런 단지 세탁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오프라인에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또 요즘에는 약간 코로나 시국도 그렇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가기 힘드네. 네, 어디를 간다는 것 자체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온라인 상에서 이런 재미와 신념을 다 찾을 수는 없을까? 이런 고민을 했던 곳이 또 있더라고요. 네, 이곳은 그러니까 코스메틱 브랜드 러쉬가 했던 그 캠페인 중에 하나인데 네. 어떤 4월 22일 지구의 날을 맞아서 이 그 러쉬가 어떻게 보면은 그 오프라인 상에서 매년 고 네이키드라는 그러니까 어떤 지구 환경을 지키자는 의미로 네네. 검은색 앞치마를 두르고 행진을 하는 캠페인을 매년 벌여왔었대요. 근데 이게 뭐 코로나 시국 때문에 오프라인에 나갈 수 없던 거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안 할 거냐? 근데 그걸 과감히 전환을 했더라고요. 온라인으로. 어떻게요? 그래서 온라인 상에서 디지털 행진을 시행을 한 거죠. 그래서 근데 이런 행진이 그럼 온라인 상에서 행진이 되겠느냐 이런 의문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 상황 속에서 근데 갑자기 뭔가 우르르 사람들이 몰려든 거죠. 네. 그러니까 반신반의했는데 네. 그러니까 이게 오프라인으로 하면 그래도 이게 뭔가 뭐 함께 뛰고 막 이런 게 있으니까 함께 걷고 막 이런 게 있으니까 그렇죠. 참여하는데 온라인으로 뭐 걷는 느낌이 나는 것도 아닌데 그거 누가 동참할까 했는데 네. 의외로 폭발적이었다. 네. 네. 근데 왜 그렇게 됐느냐를 살펴보니까 뭔가 이런 그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임에도 이것들이 환경을 위해서 디지털 행진을 한다 이런 메시지를 그 러쉬가 굉장히
강하게 어필을 했던 것도 있지만 네. 근데 그 가운데서 어떤 방식이 굉장히 흥미로웠다 그래요. 근데 어떻게 했냐면은 그 참가자들이 미리 홈페이지에서 닉네임을 적고 네네. 그다음에 나만의 아바타를 만들게끔 한 거예요. 아하, 여기도 아바타가 네. 네, 어쨌든 그러니까 여기도 뭐 부캐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오케이. 다 연관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네. 뭔가 그 아바타를 꾸며서 근데 거기에서 그 꾸민 것으로 그 뭐 여기에 동참하겠다 이러면 또 뭔가 재미가 없잖아요 사실. 그렇죠. 네. 근데 그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아바타가 온라인에서 실제로 행진을 한 거예요. 아하, 내가 만든 아바타가 네네. 걸어. 네, 뭔가 이렇게 뭐 이런 전국 곳곳을 배경으로 하면서 이 아바타를 이렇게 행진을 시킨 거죠. 이렇게 이 사람들이 참여자들이 만든 아바타를 이렇게 뭐 그래픽화 해가지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유튜브 라이브로 한 거예요. 그 행진 자체를 네네. 그러니까 정말 실시간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 내가 만든 아바타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이 행진에. 아. 네. 뭔가 뭐 김아무개 아니면 뭐 조국인 뭐 아니면 뭐 이름 있겠죠. 네, 뭐 캐릭터? 이름을 네. 내가 이렇게 지정을 한 그 캐릭터가 어느 순간 지나가는 거예요. 어느 순간 행진을 하는 거예요. 그걸 봐야겠네. 놓치지 말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지나가다 보니까 아. 계속 봐야 되는 거예요. 이 행진을. 그러니까 마치 어떻게 보면은 올림픽에서 네. 대한민국을 기다리는 것처럼. 그렇네. 코리아 언제 나와?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 순서가 언제야? 아리아 케이야. 그러니까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가 개막식이 정말 재밌어서 보는 것도 있지만, 그러니까 뭐 대한민국이 그냥 그게 무슨 대단한 행진은 아니지만 그걸 기다리잖아요, 사람이.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그런 것처럼 이 디지털 행진에 있어서도 그러니까 내가 만든 그 아바타가 실제로 행진을 한다라는 것들이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주목을 하게 만드는 그리고 이 전체 과정을 함께 하게 만드는 요인이 됐던 거죠. 이게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는 놀이가 될 만한 요소들을 좀 갖추고 있는 것 같네요, 확실히. 그쵸. 어쨌든 커스텀 같은 거를 굉장히 즐기잖아요, 사람들 재밌어하고. 맞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내가 뭔가 이렇게 꾸미고 만들어내는 이런 걸 굉장히 좀 즐기고, 그리고 또 남들한테 그걸 보여주는 거. 그렇죠. 뭐 이런 거 사실 뭐 페이스북이나 이런 SNS에서 나만의 뭐 캐릭터 같은 걸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뭐 그런 유행 같은 게 있듯이 이거는 거기에다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말씀하신 대로 신념까지 담아서 이렇게 뭐 맞아요. 행진을 하는 게 있으니까 더 약간 놀이적 요소가 가미되는 게 아닌가 싶네요. 네. 그렇죠. 이게 뭔가 그렇게 행진은 계속 봐야 되는데 거기서 주는 메시지가 계속 환경을 위해 우리는 이런 행진을 하는 겁니다. 이런 메시지를 계속 던지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세뇌가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일단 지구의 날을 알게 되고요. 그렇죠. 4월 20일. 지구의 날. 네, 지구의 날을 알게 되고 이 검은색 앞치마를 두르는 게 어떤 의미가 된다는 것도 맞아요. 알게 되고 어쨌든 한번 지구 환경에 대해서 또 생각을 해보게 되는 네. 여러 가지 효과가 좀 있는 것 같네요. 그렇죠. 네. 이게 뭔가 그렇게 계속 그리고 또 이거를 그냥 내가 단순히 참여하고 만들고 그쳤다면은 그러니까 이 전체 과정을 함께하는 그 재미가 떨어졌을 수도 있겠는데 뭔가 이 내가 만든 캐릭터들을 어느 순간일지 모르게 공개를 해준다는 것이 이게 계속 이 놀이를 함께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사실 놀이라는 거는 그런 예측 불가능성 이런 것도 좀 담겨야 되는 건데 언제 등장할지 모른다.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엮을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계속 실시간 댓글로 내 아바타는 언제 나오는 거냐. 나오면 저것 좀 봐주세요. 막 영업을 하는 거죠. 네. 자기의 캐릭터를. 네. 재밌는 문화네요. 어쨌든 이것도. 네. 그렇죠. 그래서 뭔가 이런 온라인 상에서도 이런 재미와 신념을 함께 찾을 수 있는 그런 사례가 또 있던 게 아닐까. 어쨌든 이렇게 재미와 신념을 모두 잡는 방법이 있군요. 그러니까요. 저도 같은 호모 사피엔스고 같은 호모 파베르고 호모 루덴스가 되고 싶은데 이런 생각을 하기 참 힘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참 재밌는 대단한 기획들을 좀 많이 하는 것 같고 이런 데서 어쨌든 우리가 좀 놀이의 요소를 좀 발견할 수 있었다. 국인 씨의 좀 설명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도 한번 꼽아주시면. 자, 이제 마지막으로 그 스스로 판을 만드는 문화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스스로 판을 만드는 문화. 네. 이건 또 어떤 의미일까요? 뭐 이 스스로 판을 만드는 문화를 얘기할 때 좀 사례로 찾았던 거는 네. 그 비정지훈 씨 아시죠? 그럼 알죠. 아유, 아니 우리나라에서- 아까부터 계속 저희를 테스트하고 계세요. 네. 우리나라에서 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비에게 어떻게 보면 또 한 번의 전성기를 남겨다 준 곡이 있죠. 그렇죠. 네, 바로 깡인데 여기에서도 어떻게 보면 스스로 판을 만드는 문화를 찾을 수 있다. 네. 깡에서요? 많이 뭔가를 많이 찾을 수 있네요. 깡에서 참 어떤 점에서 그렇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사실 이런 깡이
다시금 그 재조명됐던 게 네. 어떤 그 깡이 정말 음악적으로 물론 뛰어난 음악이긴 하지만 탁월한 음악이죠. 네. 네. 그렇죠. 그렇지만 어떤 이 깡이 이슈가 됐던 거는 네. 그 깡 유튜브 그 노래 그 밑에 있는 댓글이 굉장히 큰 이슈가 됐잖아요. 아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깡에 달려진 수많은 댓글이 이렇게 뭐 SNS 상에서나 아니면은 뭐 온라인 상에서 굉장히 큰 이슈가 됐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깡을 보러 가는 사람보다 그 깡에 달린 댓글을 보러 가는 사람이 더 많을 정도로 그 자체가 하나의 문화가 돼버린 거죠. 근데 그 안에서 어떻게 보면은 사실 깡은 그냥 음악이잖아요. 음악 콘텐츠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 안에서 그냥 그 음악 콘텐츠를 내가 그냥 청취자 입장으로서 그냥 단순히 듣고 소비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 내가 댓글을 단 그 댓글 하나가 굉장히 남들에게 이슈가 되고 뭔가 그 이슈에 내가 나도 한번 달아볼까 이러면서 조금 더 재기발랄한 댓글을 달고 그러면서 뭔가 그 댓글 창 자체가 깡과는 어떻게 보면 어느 순간 전혀 상관없이 깡을 매개로 자기 하고 싶은 놀이를 벌이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뭔가 깡은 하나의 그냥 뭐 수단이었을 뿐. 그렇죠. 목적은 딴 데 있다. 네. 목적은 내가 더 과한 드립을 쳐보겠다. 이러면서 그 자체가 하나의 놀이판이 돼버리는. 경쟁의 판도 되는 거군요. 그쵸. 그래서 네. 뭐 드립의 판도 되고 뭐 그런 얘기도 많잖아요. 1일 1강이니 뭐 맞아요. 1일 뭐 맞아요. 10강, 1일 막 20강, 40강 뭐 100강 막 이렇게 경쟁이 붙기도 하고 막 그러니까요. 그런 게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뭔가 그 자체가 어느 순간은 이제 하나의 새로운 문화가 돼버린. 그리고 단순히 아까 말씀드렸 단순히 음악을 소비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문화 자체를 또 다시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것을 저는 또 스스로 판을 만드는 문화가 아닐까라는 좀 해석을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 정리해 보면은 깡이라는 걸 웃기려고 막 이렇게 일을 의도하려고 만든 게 아닌데 그쵸, 이렇게 막 네. 댓글로 경쟁을 벌이고 막 이렇게 막 놀라고 만든 게 아닌데 어쩌다 보니 그냥 이 네티즌들이 이 사람들이 알아서 댓글에서 그러니까요. 이거를 굳이 다시 끌어올려가지고 댓글을 달면서 놀기 시작한 맞아요. 놀이의 판을 스스로 만들었다. 그렇죠. 그렇게 진단을 하시는 거군요. 네네.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그 과정 속에서 뭐 비형 하고 싶은 것만 하지 마. 뭐 이런 댓글이 나오기도 하고요. 뭔가 그런 식으로 뭔가 근데 또 저는 여기서 굉장히 재밌었던 게 이렇게 새로운 판이 만들어졌는데 그렇죠. 그 안에서 또 정지훈 씨도 그러니까 비도 그거를 함께 즐기는 또 그 새로운 판에서 같이 놀아보는 그런 것들이 또 새로운 그 판을 만든 사람들 입장에서 굉장히 큰 보람이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판이 깨지질 않는 거죠. 사실 그쵸, 네. 그러니까 규칙의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니까. 맞아요.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규칙을 깨는 사람이 있으면 이게 지속될 수가 없는 건데 맞아요. 당사자가 그러면 규칙을 자신이 이제 인지하고 인정하고 들어가니까 이게 더 지속이 될 수 있었던 파장이 더 커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뭐 그 비가 놀면 뭐하니에서 나와서 뭐 하루 1강으로 충분하겠느냐. 아, 네. 자기는 하루 7강 한다. 뭔가 이러면서 네. 그 자체가 또 그 방송 이후에 그 깡이 또 알려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 댓글창은 더 이제 또 새로운 드립들이 뭐 생겨나게 되고 어떻게 보면은 B 씨 입장에서는 알면서 속아주는 것도 없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 음악이 뜬 게 어떤 음악적인 요소보다는 그러니까 재미적 요소가 좀 있다, 문화적 요소가 있다. 아, 그쵸. 그거를 근데 본인이 받아들이고 굉장히 놀이를 존중해주면서 맞아요. 놀이에 참여하는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알면서 속아주면서 이렇게 스스로 판을 만든 문화까지 진출하게 된 함께 그런 게 좀 엮여져 있는 건데 야 여기서 이렇게 적용을 하시나요? 그런 지점이 있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네, 확실히. 깡이 어떤 이슈를 끌다 보니까 뭐 이런 댓글 문화가 깡을 넘어서 이제 다른 곡들로도 이제 전환이 되게 돼요. 그래서 뭐 가령 그 광희 씨가 속한 그룹이죠. 제국의 아이돌. 예전에 발매했던 후유증이라는 곡이 네. 또 재조명 받기도 하거든요. 이런 비슷한 맥락에서 네네. 거기에 또 이제 사람들이 가서 찾아다니는 것 같아요. 그런 후유증의 가사를 보면서 뭐 이렇게 댓글 드립을 날리기도 하고 뭐 그 중에 하나가 뭐 이런 댓글이 있더라고요. 모두 연예인이 될 팔자긴 한데 그게 아이돌은 아닌 것 같다. 뭔가 이런 그 되게 굉장히 뭐 재치 있고 유머러스한 댓글을 남기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그것이 하나의 또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그 또 하나의 새로운 판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자체 댓글 문화가 하나의 콘텐츠가 되면서 요즘에는 이렇게 노래를 들을 때 노래를 이렇게 뭐 공식
뭐 계정이나 이런 데서 듣는 게 아니라 댓글 모음이 있어요. 아 맞아요. 아, 반응 맞아요. 보여주는. 네네. 그래서 그런 노래를 틀어주면서 거기에 대한 뭐 재미난 댓글을 캡처해서 이렇게 영상에 같이 보여주는 그 자체가 하나의 어떤 문화가 되어버린 놀이 문화가 되어버린 거죠. 어떻게 보면 그 깡에 약간 하나씩 올리던 그 백일장 같던 그 흐름이 어떻게 보면 이제는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어낸 그런 흐름으로도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요새 그 어떤 뭐 깡을 비롯해서 그러니까 소위 코드라고 그러죠. 이런 유행의 코드 뭐 밈으로 이렇게 좀 발화되고 이런 것들은 그런 요소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또 생각이 든 게 그 영화 타짜에 어떤 뭐 곽철용 씨 같은 경우도 그 대사를 변용하는 게 굉장히 댓글에서 경쟁적으로 막 벌어졌잖아요. 그쵸. 맞아요. 네. 네. 아니면 뭐 달콤한 인생의 김영철 씨. 막또 그런 예, 맞아. 그런 것들도 굉장히 좀 놀이적 요소로 약간 뭐 결은 닿을 수 있지만 어쨌든 비슷한 맥락이 아닌가 그쵸, 싶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게 되게 이슈가 된 거잖아요. 그러면서 자신들만의 커뮤니티 공간이라든지 아니면 또 그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내고 거기에서 또 새로 각자만의 규칙을 통해서 좀 그 놀이를 즐기는 거죠. 어쨌든 아무래도 이제 최근에는 또 특히나 코로나19 때문에 온라인 활동이 또 많아지다 보니까 그런 놀이 문화가 더 이제 또 부각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 사실 뭐 이 온라인뿐만 아니라 이렇게 스스로 판을 만드는 어떤 문화, 놀이 문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주 오프라인에서도 우리가 좀 찾아볼 수 있는 경우가 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뭐 어떻게 보면은 뭐 저희요? 저희요? 저희도 이런 스스로 판을 만드는 문화에 일조하고 있다. 아 그래요? 네. 저희는 뭘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왜 이거를 네. 뭐 어떻게 보면 스스로 판을 만드는 문화에 우리가 일조하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냐면은 네. 어떻게 보면 요즘에는 그런 로컬 크리에이터 그런 말 많이 하죠. 네, 많은 네. 얘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네. 뭐 실제로도 다양한 지역에서 로컬 크리에이터들이 나오고 있고 또 그런 흐름들을 뭐 정책적으로나 아니면은 뭐 문화적으로 굉장히 뭐 육성하려고 하고 있고 그런 흐름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런 흐름들을 찬찬히 살펴보면은 이전에는 뭔가 내가 문화적으로 무엇인가를 하고 싶다면은 그것이 인프라가 잘 조성돼 있는 곳으로 가야 한다라는 인식이 많았잖아요. 거기는 바로 서울이겠죠. 그렇죠. 뭐 서울이나 수도권으로 대표되겠죠. 아무래도 그런 문화적 인프라가 잘 조성된 곳에 내가 가서 거기서 내가 하고 싶은 문화적 요소, 뭐 욕구나 아니면 예술적 욕구를 표출하겠다. 그리고 뭐 뭔가 그런 것들을 즐기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내가 사는 지역에서 이런 것들을 물론 즐기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없다면은 뭐 당연히 수도권이나 뭐 그런 인프라가 잘 조성된 곳으로 가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인식이 있었는데 이제 몇 년 전부터 그런 흐름에서 아니다. 뭐 만약에 지역에 이런 게 없으면 내가 하면 되지. 왜 이런 걸 못 해야? 나도 할 수 있어. 내가 지역에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 보면 안 될까? 뭐 이런 흐름들이 하나 둘씩 생겨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원주에서도 그런 흐름들이 하나 둘씩 생겨나기 시작했고 뭐 저희도 그런 의미에서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또 이제 의미 부여를 할 수 있군요. 그렇죠. 그렇게 의식하진 않더라도 네네. 말씀하신 대로 사실 저희가 이제 지역에 놀거리가 없다. 지역에 재미가 없다. 물론 뭐 서울도 그렇게 재밌냐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도 난 여기서 사는 것보다 서울 가서 사는 게 재밌을 것 같다 이러고 이제 많이 떠나는 어떤 뭐 소위 청년들 문제를 얘기하기도 하고요. 뭐 세대를 떠나서 어쨌든 그런 얘기들이 나오지만은 또 다른 한편에서는 재미가 없다면 지역에 재미가 없다면 내가 한번 재밌게 만들어 보겠다. 그렇죠. 놀거리가 없다면 내가 놀거리를 직접 만들어 보겠다. 내가 같이 즐기면 되는 거 아니야. 나랑 뜻이 맞는 사람들, 마음이 맞는 사람들과 함께 맞아요. 즐길 수 있는 뭐 소소하더라도 그런 놀거리를 하나씩 만들어 가면은 결국 지역이 재밌어지지 않겠냐. 내가 사는 지역이 그런 어떤 맥락 속에서 말씀하신 로컬 크리에이터 소위 말해서 뭐 지역에서 이제 문화계획 활동도 하시고 콘텐츠를 발굴하면서 이제 창작 활동 이런 걸 하시는 분들이 확실히 요새 좀 많이 부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어떻게 보면은 이 문화리 공간도 어떻게 보면은 그런 스스로 판을 만드는 문화 중에 하나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죠. 어떻게 이렇게 법원을 이렇게 넣을 수 있는 판으로 맞아요. 만들 생각을 했겠습니까? 네? 법원을 만들 때 그런 의도로 했겠습니까? 이것이 법원으로의 용도를 다하고 나서는 놀이를 위한 공간으로 쓰였으면 좋겠다라고 만든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떻게 보면 놀이판으로 만들어낸 거죠. 이것도 여기에 맞아요. 있는 어떤 창작자분들, 기획자분들이 이제 협심을 해가지고 네 그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보니까 저희 활동도 굉장히 의미가 있어 보이네요. 열심히 해야겠다. 그러게요. 저희 지금 하고 있는 이 팟캐스트도 어떻게 보면 거기에 또 기여하고 있다라는 맞아요. 이 약간의 자부심을 갖고 좀 진행해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말씀을 듣고 나니 좀 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좀 결론적으로 좀 세 가지를 짚어 주셨어요 오늘.
이제 어떻게 보면 알면서 속아주는 문화, 그리고 이제 재미와 신념을 모두 잡는 문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스스로 판을 만드는 이제 문화까지 좀 짚어주시면서 요새 어쨌든 이런 좀 호모 루덴스 뭐 이렇게 당장 호모 루덴스가 된다 뭐 이게 아니라 어쨌든 우리가 이제 논리적인 요소들이 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고 그런 좀 맥락들을 살펴보다 보면 어쨌든 놀이하는 인간이 좀 다시 떠오르고 있고 놀이하는 인간으로 나아가려는 욕구들이 이렇게 저희뿐만 아니라 이번 문화리를 준비하는 분들 또 문화리에 참여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좀 이제 사회 곳곳에 좀 퍼져나가는 어떤 그런 좀 징조로 보인다라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정리일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그렇죠. 이게 뭐 어떻게 보면은 우리 삶에서 이미 이런 놀이들을 즐기고 있다. 그러니까 근데 그거를 우리가 미처 발견하지 못했을 뿐이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지금 쭉 들어봤는데요. 재밌네요. 네, 재밌어요. 정말요? 네, 사실 저도 이제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뭐 인스타그램, 트위터 이런 좀 SNS를 좀 많이 하기도 하고 유튜브도 뭐 다른 분들 그렇듯이 즐겨 보는데 이 래시로든 콘텐츠도 어쨌든 저도 이제 접해 본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거를 막 이렇게 딱 놀이로 의식하지는 않았는데 이게 내가 지금 놀고 있다 이런 거에 대해서 근데 이제 말씀을 듣고 보니까 어쨌든 뭐 좀 하나의 놀이였다 이것이 사실은 그냥 뭐 그냥 재밌고 뭐 의미 있네 그냥 뭐 이렇게 넘겼던 게 알고 보니까 사실은 놀이적 요소를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강하게 담고 있는 측면도 있다 이렇게 좀 오늘 좀 알아볼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한편으로 또 보면은 네. 제가 호모 루덴스라는 책을 읽어보진 않았지만 네. 이게 하위지가가 말한 호모 루덴스가 맞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의문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 문화를 즐기고 이 놀이를 해봤지만 네. 내가 호모 루덴스인가라고 생각이 드냐는 질문에는 대답을 잘 못하겠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이 하위진가 선생님이 계시는 유튜브가 없었거든요. 맞아요. 그렇죠. 인터넷이 없었지. 인터넷이. 페이스북도 없었고 인스타그램도 없었습니다. 물론. 그렇죠. 네. 그래서 저도 약간 이렇게 조사를 하면서 느꼈던 거긴 하지만 물론 제가 이걸 놀이 문화다 이렇게 다양한 세 가지의 문화다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이런 대부분의 사례들이 아무래도 이런 자본 중심 그리고 특히 더 대자본적인 측면에서 그런 마케팅의 차원에서 진행됐던 것들이 많아서 가령 뭐 아까 이제 신념과 재미를 잡았다는 뭐 이제 그쵸. 빙그레라든지 그쵸, 네. 뭐 이런 뭐 러쉬라든지 이런 그쵸. 게 아무래도 그렇게 좀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아니면은 그런 뭐 놀면 뭐하니 이런 같은 경우에도 뭐 어떻게 보면 그것이 진정으로 우리의 삶에서 즐기는 놀이였을까 아니면은 뭐 그런 뭐 매스미디어나 아니면 대자본이 주도한 그런 흐름이었을까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면은 과연 이것이 진짜 놀이가 맞는 것일까 이런 것들은 아니면은 뭐 이 놀이로 볼 수도 있지 않을까 뭐 한편으로는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뭐 그러니까 뭐 아마도 그런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어쨌든 뭐 이제 그런 건 있죠. 이제 하위징하가 책에서 말한 어떤 진정한 놀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이게 지금 부합을 하는 거냐. 그러니까 하이징하 선생께서 지금 살아계시다. 지금 돌아오신다. 지금 유튜브와 이런 저희가 얘기하는 문화들을 보고 이것은 놀이다. 내가 이런 세상으로 나아가길 바랬다. 이것이 더욱 확장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실지. 하이징하 선생님도 유튜버 할 수 있습니다. 하이징하가 인증한 놀이인가? 물론 뭐 하이징하가 뭐 그거에 뭐 판독사일 리는 없겠죠. 어쨌든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저희가 이제 쭉 얘기했듯이 사람들이 이렇게 놀이로서 어쨌든 호응을 하고 있다면은 그런 요소들이 보인다면은 이걸 놀이로 또 보지 않을 이유는 또 뭘까?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좀 교차하는 측면, 여러 어떻게 봐야 할지 좀 궁금한 측면이 있긴 한데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런 지점들을 저희끼리만 얘기할 게 아니라 좀 전문가분들 이제 그래도 저희보다 이제 호모 루덴스를 좀 깊게 연구를 하시고 이런 놀이 문화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많이 좀 아시는 그런 전문가분과 함께 좀 자세히 알아볼까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말씀드렸다시피 살펴봤던 놀이 요소들을요 호모 루덴스 관점에서 한번 좀 분석을 해보고요. 앞서 말한 이제 뭐 우리 사회가 이제 좀 변화하면서 사실은 좀 놀이하기 어려운 약간 제약들도 아직까지 좀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뭐 그런 게 점점 커질 수도 있는 거고 제약, 뭐 위기, 변화 이런 것들이 좀 있는 상황인데 그거를 좀 이제 딛고 어떻게 이제 놀이가 일상이 되는 소위 말하는 놀이가 일상이 되는 유토피아로 우리가 좀 나아갈 수 있을까? 네. 그런 걸 좀 사회학적 관점에서 아주 좀 학술적으로. 그러나 우린 재미와 신념을 모두 잡을 겁니다. 네. 재밌겠죠? 그렇죠. 그렇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주 유익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는 아는 척을 한 거잖아요. 그냥 네. 이런 현상들을 저도 이렇게 볼 수 그렇고요. 있지 네. 않을까요? 했던 건데 조금 더 전문적인 관점에서 그러니까 저희 그동안 다 아는 척 해왔는데 이제는 다 미천 다 드러내고요. 다시 가는 궁금한 점 다 물어보면서 약간 불안했어요.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도 제대로 저도. 알아보는 시간을 네. 한번
가져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다시 떠오르는 놀이하는 인간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봤고요. 지금까지 저희의 이 긴 시간 동안 정신없는 수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은요, 놀이하는 인간은 어떻게 가능할까에 관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그럼 원주 아는 척과 문화리 포럼이 함께한 문화리 팟캐스트 포럼 1회는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조은재, 조국인, 김정호였습니다. 모두 안녕. 원주 아는 척, 원주 아는 척.